오늘 문재인 대통령 종교 지도자들하고 오찬 간담회 이게 원래 예정도 있었던 건가요? 갑작스러운 건가요? 어떻게 된 건가요? 이게 어제 오늘 잡히지는 않았지만은 뭐 그렇게 몇 달 전부터 잡힌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흔히 이제 7대 종단 지도자 회동이라고 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 행사를 가졌느냐? 예. 그 메시지가 어떻게 되냐? 두 가지 다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. 우선 그럼 이 시점인 것은 왜요? 종교 지도자, 탈정파적 원로급 인사를 만날 때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비슷합니다. 통합, 화합, 그렇죠. 이런 이야기죠. 예. 그럼 이 일정이 언제 잡혔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잡힌 거 그랬을 가능성은 뭐 99%겠죠. 조국 전 장관 국면이 벌써 2달 넘었으니까. 그러니까요. 예. 예. 그러니까 이제 통합 메시지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일정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. 무슨 정면 돌파, 네. 강하게 나간다. 그러면은 이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이상하죠. 예. 오늘 뭐 얘기도 그럼 통합 메시지였겠네요. 그렇죠. 이제 오늘 일단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이 저부터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 이렇게 말했어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들 나름대로 협치를 위한 노력을 했고 통합적 정책을 시행하며 노력했지만 크게 진척은 없는 것 같다.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의 공감을 모으던 사안들도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다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예. 그 대통령 이야기대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 가지고 여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. 찬성이 훨씬 높긴 한데 반대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처음보다는. 이게 완전히 이제 이 여야 정파적 그렇죠. 대립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. 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문 대통령 오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당장 좀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뭐 자유한국당 야당으로 떠넘기는 거 아니냐. 정치적 공방 때문에 좋은 게 안 된다. 이런 식의 이제 해석도 있고.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감을 모으던 사안들도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갈등이 일어난다. 이건 뭐 한쪽에 대한 비판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. 예. 왜 제가 조금 그래도 통합 쪽에 무게를 싣는고 하니 청와대가 이제 곧바로 공개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발언 때문입니다. 이런 거 이제 참석자들이 누가 무슨 이야기 했는가도 먼저 공개하는 거하고 뒤에 다 같이 공개하는 거하고 좀 의미가 다르거든요. 예. 공개하고 싶은 거, 좀 강조하고 싶은 걸 먼저 공개한 건데 원행 스님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한국 불교 역사를 대표하는 고승 원효 스님 흔히 이제 우리 원효 대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화쟁의 가르침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. 이 화쟁이라는 게 뭐 통합이란 뜻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갈등 말고 이제 통합으로 가자 이런 거니까 원행 스님의 이야기도 이제 국민 통합으로 가자 이런 걸로 풀이되고 청와대가 이걸 맨 처음 소개한 것도 그렇고요. 예. 네. 오늘 통합 메시지만 있었나요? 또 다른 발언 공정에 없었습니까?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. 공정? 국민들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. 뭐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이제 불공정한 것들에 대해서도 바로잡으라는 요구가 있었다. 이렇게 말한 거니까 이거는 조국이라는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. 예. 그리고 내일 문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연설한다고요? 맞습니다. 이제 일단 내일 연설은 513조 5천억 원 규모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 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. 네. 아마도 이제 통합, 민생, 공정 뭐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지 않겠어요? 예. 무엇보다도 이제 예산안 관련 연설이니까 민생 이야기가 제일 핵심일 거고 제가 좀 예측해 보면요. 내일 대통령 연설 이후에 곧바로 이런 기사 나올 겁니다. 몇 분간 연설에서 민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. 뭐 경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. 이런 보도들이 나올 거예요. 뭐 네. 내용도 예산이고 하니까 경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. 그렇죠.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 일정을 보면은 좀 진보 진영의 비판을 무릅쓰고 기업 투자를 독려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SOC 건설에 대한 이야기도 했거든요. 이러니까 좀 뭐랄까 친기업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. 그리고 지금 법안이 이제 막혀 있는 게 탄력 근로제 법안. 이건 뭐 야당이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다른 정치적 사안하고 엮여 있어가지고 안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법안 처리도 주문이 될 거고요. 내일 연설에서. 그렇죠. 내일 연설에서 검찰개혁, 공수처 이 얘기도 나올까요? 나올 겁니다. 나와요?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?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좀 정면 돌파식의 강한 톤이냐 아니면은 좀 협력과 대화를 강조하는 톤이냐. 주제는 같지만 이제 전달하는 이제 분위기가 어떤 식일 거냐에 따라서 좀 반응이 협력 대화 쪽 아닐까요?
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이제 여당 지금 분위기는 10월 말에 한다 뭐 이거지 않습니까? 예, 그러니까 예. 봐야 아는 거고요. 예. 그런데 대통령이 통합 얘기를 하고 또 뭐 내일 국회에서 연설하면서도 협조를 요청하고 네. 근데 지금 그걸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닌 거 아니에요? 근데 이미. 그럼에도 불구하고요.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안 풀리는 거랑 국민들이 볼 때 아유 대통령하고 여기가 이렇게 애를 쓰고 통합적으로 하는데도 잘 안 되는구나라는 예. 거는 평가가 완전히 다른 거죠. 그러니까 대통령 여당으로서 할 만큼은 한다. 그런 걸 이제 일단은 주는 게 중요한 거죠. 그 네. 야당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어찌 보면 그 다음에 그쪽에 이제 책무고요. 예, 예. 예. 내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, 뭐 일본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나요? 나오겠죠.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좀 우리가 짐작이 가능하고 오늘도 보면은 노력하는데 이제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려서 진척이 안 돼서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그게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은데 관심 모으는 거는 이낙연 총리가 내일 방일하지 않습니까? 내일이죠, 바로. 그렇죠. 그 관련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이 역시 좀 어떤 톤일 것이냐. 예. 제가 아까 이제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톤일 거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좀 과거사에 방점을 찍느냐, 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방점을 찍느냐, 이건 좀 관심사입니다. 예. 일본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. 그렇죠. 내일 일본이 그거는. 바로 듣고 있을 테니까요. 알겠습니다. 이낙연 총리도 각오하니까 조금 좀 유화적인 발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뭐 되네요.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. 예. 내일 국회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좀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. 그렇습니다. 예. 연태곤 실장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